책 속 모험의 길에서 찾은 에너지와 지혜로 함께 최고의 나로 성장하는 책 아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이영현님의 나는 왜 호호포노포노가 안 되는 걸까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영현님은 정화와 소통을 20년 가까이 해오면서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면 트레이너이기도 합니다. 책 아움은 체면을 배우고 체면 상담을 하면서 관상이 바뀌었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체면에 들어가 무의식 깊은 곳 오랜 기억에 달라붙어 있던 어쩌면 자신이 꽉 잡고 있던 감정을 표현하고 해소하면 그 사건에서 자신이 분리되어 객관적인 통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생각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게 되더라고요. 자신의 삶 속의 프로그램 패턴을 통찰하고 어떤 경우에는 전생에까지 가서 현생과 동일하게 반복되는 생각과 행동의 패턴을 보고 나면 그 패턴, 즉 자신의 카르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책에서 이영현님이 말한 것처럼 최면은 정말 카르마를 바꾸는 것이더군요. 그런데 최면에는 깊이가 중요합니다. 한국현대체면 마스터스쿨의 문동규 원장님은 울트라뎁스라는 최면을 40년간 연구하신 미국의 제임스 라메이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울트라뎁스라는 최면의 깊이에 도달하려면 최면가의 마음 자세가 진실되고 순수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왜냐고요? 이완의 이완을 넘은 극강의 깊은 최면 상태인 울트라뎁스 상태에서는 체면가와 내담자의 잠재의식이 서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체면가의 의도가 순수하고 진실되어야지 내담자의 잠재의식이 그 상태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울트라뎁스 상태에서는 우리의 현재의식이 뒤로 물러나고 잠재의식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왜 잠재의식이라고 하냐면요.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이 잠재의식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케오라도 자신을 잠재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잠재의식은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나이며 순수하고 완벽합니다. 영감과 지혜의 원천입니다.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으며 나의 성장과 행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이영현님은 호호포노포노로 출발했지만 자신의 잠재의식인 케오라와 20년 가까운 소통을 통해 얻은 메시지를 통해 호호포노포노와는 변화된 정화와 소통이라는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정화는 무의식, 심층의식의 기억, 프로그램, 패턴을 청소, 클리닝하는 것을 말하며 소통은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의 영혼인 잠재의식과의 소통을 말합니다. 이영현님은 자신의 잠재의식인 케오라의 메시지를 느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잠재의식이 케오라에게 전해오는 메시지, 바다나 바람, 동물, 사물과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영현님의 잠재의식인 케오라가 말하는 카르마를 멈추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케오라는 카르마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카르마란 과거의 특정 기억에서 기원한 규칙성과 일정한 패턴을 이루고 있는 농축된 에너지의 흐름이야. 이것은 생과 생을 초월하여 연결고리를 이루고 있어. 그리고 이것은 생각과 감정의 길을 통해 흐르고 있어. 수백 년을 반복되어 오던 그 경험도 그것을 대하는 감정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면 그 성질도 바뀌게 돼.
수백 년을 반복되어 오던 그 사건도 내가 생각과 감정을 주지 않으면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불씨가 꺼지게 돼. 케오라의 말이 맞는다면 우리의 인식이 카르마의 성질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고, 인식을 넘어 분별과 선입견 없이 그것을 고요하게 경험하고 바라볼 때 카르마의 흐름을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만족감도 중요합니다. 만족은 곧 완성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완성이라고 인식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계속 손에 쥐고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 편히 그것을 내려놓고 다음 미완성거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미 완성된 퍼즐에 더 이상 시간을 들이지 않는 것처럼 완성이라는 인식은 오랜 시간 끌어왔던 카르마를 멈추게 합니다. 결국은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또는 해결해야만 하는 그 무엇이 남아있다는 미완성의 인식이 끈적끈적한 감정과 생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어 카르마를 돌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만족은 과거의 시련도 달콤하게 바꿔버립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린 것이니 전혀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의식의 고정적인 관념일 뿐입니다. 에너지 세상 속에서 과거는 여전히 살아있고 유동적이며 이 순간도 현재와 미래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있다면 지금의 상황, 지금의 나를 만들어 왔던 수많은 과정 속의 경험들 또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통스럽기만 했던 그 사건도 나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기회로 모습이 바뀌게 되고, 원수 같던 그 사람도 나에게 큰 교훈을 남긴 은인으로 바뀌게 되며, 억울함에 눈물을 흘렸던 그 일도 젊은 날의 달콤한 시련으로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최면 세션을 통해 카르마를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최면 세션 중에 현재의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의 기억을 역행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찾아간 과거의 경험을 이해와 통찰로 마무리 지어 완성할 때 그 완성은 현재의 만족과 완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찌됐건 결국 과거, 현재의 만족감은 완성으로 이어지게 되고 미래에서는 더 이상 같은 경험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카르마가 풀리는 과정입니다. 경험 자체가 카르마를 풀지는 못합니다. 그 경험을 체험하고 있는 우리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경험은 수백 년 동안 반복될 것입니다. 미완성을 완성으로 인식하고 불만족을 만족으로 인식하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어떤 사건에서 내가 이겨야만 그 일이 완벽한 것이라는 우리의 인식, 그 사람과의 인연이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을 거둬야만 완성이라는 우리의 인식, 어떤 일이든 손해 없이 이익이 생겨야만 비로소 만족감을 느끼는 우리의 인식, 그 인식을 스스로 돌아보고 그 시야를 넓힐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갈등에서 내가 졌다면 그 일에서는 내가 지는 것이 완벽한 일인 것입니다. 누군가와 안 좋게 헤어졌다면 그 누군가와는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 가장 완벽한 일인 것입니다. 내 인생에 오는 매 순간의 경험들은 각각의 완벽한 색깔을 하고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뻐야지만, 깨끗해야지만, 내 뜻대로 일이 돌아가야지만, 내 목표가 달성돼야지만 그 일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행지에서 바다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 그 메시지를 알아차리는 순간 그 경험은 사라지게 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경험들에는 나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화와 소통을 하면서 그 각각의 메시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인연도, 그 어떤 사건과 경험들도 고요하게 그것을 관찰하다 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나에게 주려는 메시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늘 긍정적인 것이었고 감사한 것이었으며 나에게 유리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좌절을 느낄 만한 일에 직면했을 때 그 좌절 속에 빠져 긴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은 그 일을 불쾌하고 찝찝한 감정의 방에 미완성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넣어놓기를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언젠가는 풀어야 할 미제의 사건처럼 잊을만 하면 또 드러나고 잊을만 하면 또 반복되면서 저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건, 그 경험은 저에게 자신을 깨끗하고 완벽하게 해결하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 그 경험은 그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때 비로소 그 속에 숨어 있는 보석 같은 통찰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도 결국 감사할 거리가 있음을 알게 되고 막막함 속에서도 나에게 유리한 부분을 기가 막히게 찾게 되고 마냥 부정적일 것만 같았던 그 속에서 마침내 나를 성장시켜줄 중요한 열쇠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완벽한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이만큼 또 이만큼 무럭무럭 성장해 나가는 중일 뿐입니다. 저 역시도 여전히 어떤 심각한 일에 직면했을 때 수백 년을 반복해왔던 습관과 패턴 그대로 움직이고 헤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경험을 하던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은 카르마 처리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아직 살아가야 할 날이 많으니 욕심 없이 오늘 하루 또 성장한 만큼만 충실하게 매 순간의 카르마를 잘 대하고 있다는 자부심은 있습니다. 고요함의 자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 힘. 그 일에 대처하고 있는 내 모든 모습을 낱낱이 볼 수 있는 힘. 내 말, 행동, 생각, 감정을 제대로 보고 중심을 잡을 수 있다면 더 이상 숙명, 필연적인 카르마는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언젠가 케오라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를 혼란스럽게 하는 경험, 그 순간에도 네가 나를 느낄 수 있다면 카르마는 의미가 없어져. 성숙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상처받지 않는 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성숙이란 상처받고 있는 내 모습도 인정하고 안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애씀이 카르마를 돌리고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불완전한 모습도 딱 그만큼만이 완성이었다고, 불완전함의 임무를 완벽하게 완수한 것이라고 격려해 주세요. 매 순간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마무리 지어 주세요.
카르마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코 어렵지도 먼 곳에 있지도 않습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지인 중에 역학을 공부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저를 보고는 내년에 횡재수가 있으니 꼭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정초에 인터넷에서 물건을 하나 구입하니 서비스로 토종 비결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토종 비결에 올해 안에 대박날 운이 있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참 재밌었던 것은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지인으로부터 그와 비슷한 말을 또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3번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면 그것은 틀림없는 잠재의식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미처 듣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잠재의식이 현실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3번의 비슷한 메시지를 접한 저는 그해 내내 저에게 오는 기회가 없는지를 잘 살펴보게 됐습니다. 횡재수 대박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잘 챙겨야지요. 그런데 정말 그해 중반쯤 저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작은 카페를 가맹점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인데 그동안 3번이나 들은 말이 있었기에 놓치지 않고 망설임 없이 그 기회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영감이었는지 심층의식, 기억에서 나온 것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화와 소통의 길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택은 정화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심층의식, 기억 속에서 그것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케오라의 의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도는 반드시 저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살면서 하는 모든 선택에 대해 저는 후회나 자책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경험하면 됩니다. 그런데 목돈을 들여 시작했던 그 선택은 하자마자 현실적인 일들로 꼬여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일에 관련된 사람들과 계속해서 트러블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사와 관련된 사람들부터 부동산에 얽힌 사람들, 직원들, 사람들과의 트러블이 일어나기 시작하던 초반에 조용히 앉아서 케오라에게 물었습니다. 케오라,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일까? 잘못된 선택이란 건 없어. 늘 유리한 선택만 있을 뿐이야.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왜 이렇게 사람들과의 일이 꼬이는 거지? 내가 너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 지금까지 네 인생에서 그리고 네가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인생을 합해서 긍정적인 인간관계만 있었다고 생각하니? 인간관계에 관련된 네 내면의 에너지가 순수하고 긍정적일 것이라고만 생각하니? 아니, 그건 절대 아니지. 내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에 얽힌 인연이 많았었는데 말이야. 당연히 내 안에 부정적인 인연에 대한 기억과 감정들이 많이 있겠지. 넌 앞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해. 네가 가야 할 정화와 소통의 길에서 수많은 인연을 만나게 될 거야. 나는 그 소중한 인연들을 위해서 네 안에 있는 인간관계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지금 정화할 거야. 설상가상으로 카페는 애초에 기대했던 것보다 운영 실적 또한 좋지 않아 현상 유지만 겨우 가능할 정도였고 끊임없이 사람들과의 마찰은 더욱 거세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전적으로 억울한 일도 있었고 서로 오해가 생겨 작은 일에 갈등이 생긴 일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케오라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횡재라면서 대박이라면서 지금 너의 인생에 아주 좋은 에너지가 서린 것은 분명해.
그리고 나는 이 좋은 에너지 속에서, 이 완벽한 타이밍 속에서 가장 깨끗한 물로 네 기억을 청소하고 있어. 나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불편해.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에 지쳐가고 있어. 그 사람들은 너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야. 다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야. 너에게 정리돼야 할 부정적인 에너지를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 너를 믿고 있는 지인들, 앞으로 정화와 소통을 위해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할 수는 없었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리한 에너지를 이용해 큰 공터에 간이 건물 하나를 지은 거야. 그리고 그 속에서 마음껏 너의 인간관계를 청소하고 정화하는 중이지. 이게 바로 네 인생의 진짜 횡재수고 대박이야. 너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인생에 전혀 해를 주지 않는 이 자유로운 곳에서 마음껏 청소할 수 있다는 건 말이야. 이 청소가 끝났을 때 너는 그저 아름답고 소중한 인연들만 보게 될 거야. 그리고 이 상황은 어디까지나 인간관계에 국한된 정하고 돈에 관련된 카르마는 아니야. 그러니 금전적인 부분은 손해를 보는 일이 없을 거야. 케오라의 이 메시지는 그 당시 나를 위협하는 듯 보였던 현실에 안정감을 줬고 그 불안정해 보이던 현실 또한 나에게 유리한 것이라는 중심을 다시 한번 잡아줬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잠에서 막 정신을 들려는 찰나 오랜 과거에 서로 큰 상처를 주고받았던 한 사람이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마침 그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는 듯한 강렬한 느낌에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이미 그 순간 그것은 과거가 아니라 생생히 살아있는 현재였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는 없다는 케오라의 말, 그저 의식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 현재가 된다는 말이 이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절로 제 의식의 초점이 그 사람과의 기록에 맞춰지게 됐고 그 순간 그 과거의 기록은 더 이상 과거가 아닌 현실처럼 생생해졌습니다. 그 길로 저는 눈을 감고 자기 최면을 통해 용서 작업을 스스로 진행했습니다. 서로에게 쌓여있던 오해를 풀고 뜨거운 눈물로 서로를 용서하고 그 사람을 놓아줬습니다. 까마득한 과거의 일이었고 내 마음속에서 이미 다 정리가 됐다고 확신한 기억이었는데 아직도 그 기억은 가장 깊은 심층의식 속에서 자책과 후회로 응어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 속의 인연은 나의 수많은 인연을 대표하듯 강렬하게 모습을 드러내 그 기억을 정화할 기회를 제공해 줬습니다. 그 용서 작업이 끝나고 나니 마음이 너무나 가벼워졌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렇게 무거운 돌덩이가 있었는지 모르고 살아오다가 어느 날 운 좋게 저절로 쑥 빠진 것처럼 정말 연초의 예언들대로 횡재한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요 몇 달간 카페와 관련해서 일어났던 모든 일이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군.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나 했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 나의 정화 세션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었구나. 순간 지긋지긋하기만 했던 인연들이 그리고 그 카페가 진심으로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습니다. 이제 이 세션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리라는 것을요. 정화거리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사실은 정화할 필요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진짜 정화가 일어납니다. 원망했던 그것의 관점이 진심 어린 감사로 바뀌는 순간 그 형태 또한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망의 관찰자가 감사의 관찰자로 바뀌는 순간 그 원망의 대상은 더 이상 원망이 아닌 것이 됩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문제는 진짜 해결이 됩니다. 케오라가 늘 하던 말처럼 말입니다. 문제는 없어. 문제가 아닌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네 착각이 문제야. 그리고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케오라의 말처럼 정리될 것 같지 않았던 그 카페는 금전적인 손해 없이 원래 주인에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셈이죠. 정화와 소통을 꾸준히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정화와 소통의 에너지가 인생 속에 스며들게 됩니다. 인생이 결국은 정화와 소통이라는 에너지 속에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럴 때 모든 경험은 정화의 과정이 되고 그 모든 경험 속에 잠재의식의 에너지가 함께하게 됩니다. 수천 년을 기억의 카르마를 쌓아오기만 했던 인생이 비로소 카르마를 풀어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과거의 기록, 생을 초월해서 흐르고 있는 강력한 패턴인 카르마는 경험의 반복으로만 소멸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수천 년을 인식 없이 반복해오던 패턴을 알아차리고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풀어지게 됩니다. 케오라는 익숙함이 카르마를 유지하게 한다고 합니다. 익숙함은 그것을 보는 눈을 감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깨어나서 인식하면서 하는 경험은 그 패턴을 깨게 되고 그 경험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변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기억의 패턴 속에서 인식 없이 하는 경험은 그 패턴을 유지하게 되고 오히려 그 카르마의 에너지를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카르마가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디에 있지? 어떻게 풀지? 하는 의문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카르마는 심층 의식 속 과거의 기억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정화와 소통의 길 위에 서게 되면 모든 경험이 카르마를 풀어내는 정화의 작업, 세션이 됩니다. 물론 이 모든 작업은 잠재의식의 보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느 날 지인 한 분이 저에게 이런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60대 후반인 자신의 남편이 1년째 머리와 수염을 일절 깎지 않고 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답답한 것은 그 이유랍니다. 우연히 집안 모임에서 알게 된 어떤 사람이 남편에게 자신은 욕심 없이 타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인데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테니 대신 기도가 완료될 때까지 얼마가 걸리든 일절 수염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하더랍니다. 평소 의심도 많고 깔끔했던 남편이 그 사람 말만 믿고는 1년째 덥수룩한 행색을 하고 있다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선생님, 아무래도 기도한다는 그 사람 사기꾼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 말만 믿고 저러니, 아휴, 행색이 거짓골이 따로 없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기도한다는 그분이 사기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고 계신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사심이나 이기심이 느껴지지 않네요. 그건 맞아요. 보통은 기도한답시고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던데 그 사람은 기도비로 쓰라고 돈을 준다고 해도 한사코 거절해요. 남편이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일전에 30만 원을 보냈는데 다시 돌려주더래요. 한사코 마음만 받겠다고 하더랍니다. 남편분 성격이 의심 많고 깔끔하다고 하셨죠? 굉장히 똑똑하고 자신의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자존심도 강하고 고집도 세고 타인에게 보이는 이미지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그 아집으로 자신도 모르게 타인을 낮춰보는 버릇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제일 잘난 남자예요. 그 잘난 사람이 지금 거짓골로 다니고 있네요. 자신이 낮춰보던 사람들이 지금은 자신을 거짓골로 보고 있다는 건데 재미있지만 그 자체가 남편분에게는 큰 정화입니다. 이렇게 그분의 카르마를 풀고 있네요. 기도하신다는 분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순수한 마음은 분명하고 남편분의 카르마를 스스로 풀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준 것은 분명한 듯 합니다. 옆에서 짜증만 내지 마시고 정화할 기간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몇 달 후 이제는 모든 기도가 끝나고 남편이 다시 깔끔하게 이발을 했다며 기쁘게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발을 한 남편에게 저의 이야기를 전했더니 예전 같으면 기분 나쁘게 반응했을 사람인데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자신도 이 1년 6개월 동안 똑같은 생각을 했다고 하더랍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위축된 자신을 경험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혼자만 잘난 척 고개를 들고 다녔는지 예전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자신의 그 동찰에 확신을 주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20세기 유명한 예언가인 에드가 케이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윤회에 의한 카르마의 결과물들이다. 어차피 지금 카르마의 길 위에 서 있다면 적어도 그 카르마를 풀면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카르마의 길 위에 서 있다면 그 길 위에서 자유와 행복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신 놓고 수천 번 반복돼 왔던 카르마 쌓기. 저는 더 이상 지겨워서 못하겠습니다. 이 생에서 저는 반대로 카르마 풀기 게임을 정화와 소통이라는 판 위에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이 생에서 저는 카르마 안에서가 아닌 그 위에서 자유롭게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늘 현명한 조언을 해주는 든든한 케오라와 함께 말입니다. 고요하고 냉철하게 바라보되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카르마를 푸는 열쇠야. 여러분,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